데이터베이스 일반 문제풀이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다음 중 폼을 디자인 보기나 그 데이터 시트 보기로 열기 위해, 자, 열기 위해 연다라는 게 뭐죠? 오픈이죠? 열기 위해 사용하는 매크로 함수는 무엇인가? 그래서 폼을 디자인 보기나 데이터 시트로 열기니까 오픈 폼이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에 오픈 폼. 문제의 단어 의미 그대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1번에 run 커맨드 run은 무슨 뜻이에요? 실행이라는 뜻이 있는 거고, 커맨드는 명령어니까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고, run 커맨드. 3번에 run 매크로를 실행하는 거. 4번에 run SQL은 structured query language SQL을 갖다 실행하는 거다라는 거죠. 41번의 정답은 열기 폼, 그래서 오픈 폼이고, 42번 다음 중 아래의 프로그램을 수행한 다음에 변수 sum의 값으로 오른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이 같은 경우는 sum은 0, sum에다가 0을 갖다가 넣어줬고요. sum이라는 변수에다가 0을 갖다가 미리 넣어줬고 세팅시켜놨고, for next문이죠. 반복문 for에서부터 next까지 얼마큼 반복을 하느냐. for i는 1 to 20, 1부터 20까지 스텝 1 생략되어 있는 거죠. 스텝 다음에 2가 온다 그러면 1, 3, 5, 7, 9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생략이 되어 있으니까 1부터 20까지 그대로 1, 2, 3, 4 쭉 20까지 가는 거고, for next문에 의해서 20번을 반복한다라는 뜻이에요. 아울러 select 그 다음에 case, 무슨 케이스일 때 i는, 여기서 i라는 건 1부터 20까지 처음에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드 4 뭐예요? 나머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1을 4로 나누고 2를 4로 나누고 어디까지요? 20을 갖다가 4로 나누고 여기까지 이렇게 가는데, 케이스 제로 나머지가 0일 때는 sum은 sum 플러스 i예요. sum은 아까 0으로 세팅시켜 놨었죠. 초기 값으로 이니셜 값으로 0을 줬기 때문에 sum은 sum 플러스 i는 제일 처음에 1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건 1부터 20까지가 i가 가는 도중에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1부터 20까지 나머지 4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뭐가 있을까요? 4. 그죠?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요. 4씩 더하면 되는 거죠. 12. 그 다음에 16. 16 다음에 마지막에 20. 결론적으로 이 i에 더해주는 값은 4, 8, 12, 16, 20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4, 8, 12, 16, 20의 합이 결과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케이스 1, 2, 3 나머지가 1, 2, 3인 경우는 그냥 끝난다라는 거죠. end select에 의해서. 됐죠? 이래서 4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16 더하기 20이 된다. 그래서 결과값은 60이 된다라는 거죠. sum 값은 sum은 sum 플러스 i, 여기서 해당되는 i는 나머지가 0인 경우다. 그래서 1부터 20 가는 도중에 4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4, 8, 12, 16, 20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사 43번 다음 중 데이터베이스 모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계층형 모델은 하나의 루트 레코드 타입과 종속된 레코드 타입으로 구성된 트리 구조를 갖는다. 계층형 모델, 하이라키칼 순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리 구조를 갖는 거 맞고, 두 번째, 네트워크형 모델은 망형이죠. 망형. 그래프 표현을 이용해서 레코드 간의 관계를 다대다 and m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and m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세 번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모델 RDB죠. 중요하죠. 행과 열로 구성된 테이블, 우리 액세스 기억나시죠? 테이블로 표시되고 각 테이블 간에는 공통 속성을 통해서 관계가 성립이 된다라는 거 맞죠? 네 번째, 객체 지향형 모델은 데이터를 객체와 관계로 표현하고 일반화, 집단화 등의 개념을 추가해서 복잡한 데이터를 나타낸다. 객체 지향형 모델 같은 경우는 객체 지향, 오브젝트 오리엔티죠. 일반화, 집단화, 이건 일반 데이터베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43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모델 시험 문제에서 잘 언급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모델 계층형 중요한 거 위주로, 계층형 하이라키칼 말씀드렸었죠. 트리 구조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의 부노드가 있고 여러 자노드가 있다라는 거죠.
계층형,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망형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망구조. 그 다음에 네트워크는 다른 의미로 플렉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도 불러요. 이런 건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자노드가 여러 부노드를 가질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오너 멤버 관계 그러면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떠올리셔야 돼요. 시험 문제에서도 언급을 하니까. 관계형 RDB죠. 릴레이셔널 DB. 그래서 테이블 데이터베이스. 그래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객체 지향, 방금 전에 이제 문제에서 언급했던 객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아까 말씀드렸었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데이터베이스다. 그래서 객체 개념을 데이터베이스에 적용한 모델이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객체 또는 상속, 인헤리턴스, 물려받는 거죠. 그런 구조로 표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모델 종류도 좀 살펴봤고요. 44번 다음 중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RDBMS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약자예요. 자, 약자가 중요한 거 아니고요.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RDBMS 종류가 아닌 거 MS SQL 서버 해당이 되는 거죠. 이 SQL만 보더라도 그죠? 그 다음에 오라클 유명하죠? 그 다음에 MySQL 다 해당이 되고, 네 번째는 파이썬이라는 거는 얘는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래서 대화형 인터프린터식 프로그래밍 언어다. 그래서 RDBMS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44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 44번 같은 문제는 재밌어요. 2016년 3월 5일 날 시행된 그죠? 이 다음 시험이죠. 44번으로 똑같이 나왔어요. 순서도 안 바뀌고 글자 하나 안 바뀌고 또 이대로 나왔습니다. 재밌죠? 그래서 나왔던 문제라 해서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출문제 그래서 풀어보는 거죠. 44번의 정답은 파이썬이다라는 거고, 45번 다음 중 디자인이 미리 정해져 있는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를 가장 손쉽게 생성할 수 있는 보고서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거래 명세서나 세금 계산서, 이게 뭐예요? 업무 문서 양식이죠. 그래서 세보고서, 보고서 마법사, 보고서 디자인 아니고 4번에 있는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45번의 정답은 4번이다라는 거죠. 45번 볼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 그래서 거래 명세서라든가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부분이죠. 만들기 탭에 보고서 그룹에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를 클릭하게 되면 제1단계 바로 여기 있죠. 거래 명세서, 세금 계산서. (46번) 다음 중 콤보 상자 컨트롤의 각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내용이죠. 첫 번째 행 원본 로 소스, 콤보 상자 컨트롤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설정한다. 행 원본 맞고요. 컨트롤 원본 연결할, 바운드할, 그죠? 바운드한다라는 거 연결되겠다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연결할 데이터를 설정한다. 컨트롤 원본 맞고, 그 다음에 바운드 열, 콤보 상자 컨트롤에 저장할 열 설정이다라는 거죠. 네 번째, 사용 가능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의 편집 여부 설정. 컨트롤에 입력된 데이터의 편집 여부를 갖다 설정하는 거는 잠금 속성이에요. 잠금 속성. 그죠? 사용 가능이라는 건 사용 가능하게끔, 사용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설정하는 거고,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사용 가능이 아니고 잠금 속성이다라는 거. 잠금 속성. 자, 46번 같은 문제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죠. 잠금 먼저 가겠습니다. 컨트롤에 있는 데이터의 수정 여부를 지정한다. 그래서 우리 편집 여부, 수정 여부 바로 잠금이고, 그 다음에 사용 같은 경우는 컨트롤의 포커스 이동 가능 여부다라는 거죠. 사용 가능하게 하느냐 마느냐. 그 다음에 컨트롤 원본 컨트롤에 나타낼 데이터를 갖다 지정해 주는 거고, 행 원본 유형 행 원본이죠. 그래서 목록 상자, 콤보 상자, 또 차트, 언바운드 OLE 개체 등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이다라는 거고, 행 원본 중요하죠. 목록 상자 및 콤보 상자에 표시될 목록으로 데이터를 지정해 준다라는 거고, 바운드 열, 현재 레코드에 저장될 데이터가 있는 열 번호를 갖다가 지정해 준다라는 거죠. 바운드 열이기 때문에 열 번호 지정. 그 다음 입력 마스크라든가 유효성 검사 규칙, 유효성 검사 잘못됐을 때, 그죠? 그 규칙을 갖다가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입력될 내용에 대한 제한이나 조건을 설정하는 거고, 입력 마스크 매우 중요하죠. 데이터를 쉽게 입력할 수 있도록 틀을 갖다가 지정해 주는 거고, 그래서 입력 마스크를 통해서 입력할 수 있는 값을 갖다가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되겠죠. 기본값 같은 경우는 원래 입력되는 기본값, 그래서 자동으로 입력되도록 할 값을 갖다 지정해 준다라는 거죠. 47번 다음 중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원하는 필드들을 손쉽게 선택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뭐 당연한 얘기고, 보고서 마법사를 통해서. 두 번째, 기본적으로 하나의 테이블에서만 필요한 필드를 선택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보고서 레코드 원본인데 하나의 테이블에서만 그러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이 아니고 여러 테이블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47번에 2번이 틀린 거고, 속성 시트의 레코드 원본 드롭다운 목록에서 테이블이나 쿼리를 선택해서 지정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 네 번째, 쿼리 작성기를 통해서 새 쿼리를 작성해서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는 거죠? 쿼리 작성기를 통해서 새 쿼리를 작성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거. 48번 다음 중 쿼리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select weekday 출고일 네모가로 출고일 네모가로 닫고 콤마 1 from 출고라는 테이블로부터, 그죠? 그래서 출고일 필드의 날짜 값에서 출고일 필드의 날짜, 그죠? weekday이기 때문에 날짜 값에서 요일을 나타내는 정수 weekday 때문에, 그 다음에 뒤에 콤마 1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일요일을 1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문제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고. 두 번째, 데이트 diff 디플런트 차이점이죠. 차. 그래서 출고일하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출고일 필드의 날짜 값에서 데이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 출고일이 있고, 출고일 필드의 날짜 값에서 오늘 날짜까지 경과한 일자 D 하나가 있기 때문에 일자를 갖다가 표시해 준다라는 거죠. 경과한 날짜는 데이트 diff 디플런트 때문에. 3번 같은 경우는 데이트 add 더한다는 뜻이죠. y라고 돼 있고 o, 그 다음에 데이트 as 날짜 계산 오늘 날짜에서, 그죠? 데이트 5년을 더한, 아까 데이트 add라고 돼 있기 때문에 날짜를 표시한다 돼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5년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y라고 돼 있으면 안 되죠. 연이기 때문에 y 하나 더 4개가 있어야 돼요. 왜? 오늘 날짜에서 5년을 그랬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3번이 틀렸다라는 거고, 4번 같은 경우 select 모든 필드 from 테이블 출고, where 다음에 조건이 오는 거죠. month, 그 다음에 출고일이 9. 그럼 뭐예요? 그 month라고 되어 있으니까 9월이죠. 는 9 했기 때문에 출고일 필드의 날짜 값에서 9월에 해당되는 레코드만 표시해줘라 라는 거죠. month 출고일 이퀄 9. 그러니까 출고일이 9월인 where 다음에 조건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48번에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더하려면 데이트 add에 있어 더하려면 5년 y가 아니고 y가 4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 (49번) 다음 중 보고서 각 보기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 보고서 보기는 인쇄 미리 보기와 비슷하지만 페이지를 구분하여 화면에 보고서를 표시한다. 보고서 보기는 페이지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거 볼까요? 레이아웃 보기는 보고서 내용을 직접 보면서 다양한 서식과 컨트롤 속성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이아웃 보기가 해당되는 거고, 3번 디자인 보기는 보고서에 삽입된 컨트롤의 속성, 맞춤, 위치 등을 설정할 수 있고 보고서 내용은 볼 수 없다. 맞죠? 디자인 보기. 네 번째, 인쇄 미리 보기는 인쇄 메뉴에 인쇄 미리 보기를 실행해서 보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인쇄될 모양을 갖다 미리 보여준다. 인쇄 미리 보기 말 그대로죠. 그래서 49번에 페이지를 구분하지는 않는다라는 거, 보고서 보기 조심하시고요. 50번 아래는 학생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와 학생 테이블을 이용한 SQL문이다. 다음 중 아래 SQL문의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학생 테이블, 그럼 from 학생이 되는 거고,
가겠습니다. 필드 이름, 학번, 성명, 동아리고 다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고. 자, 셀렉트 검색하라 동아리. from 학생. from 다음에 뭐가 온다? 테이블. 그러니까 from 학생. 여기 학생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rom 다음에 테이블명 학생 테이블로부터 동아리. 그죠? 골라내는 건데 그룹 바이 뭐예요? 그룹 바이 그러면 그룹을 짓는 거죠. 동아리로 그룹을 줬어요. 그 다음에 그룹 바이 다음에 해빙. 조건이 와야 되죠? 그룹 바이 해빙 외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카운트 가로 열고 별표 가로 닫고 뭐예요? 레코드의 개수를 구하는 거죠. 근데 2보다 크다. 2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3이죠. 3. 그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그룹 바이 그룹을 줬지만 조건에 그룹의 조건은 해빙이에요. 웨어가 아니고. 그래서 카운트 했을 때 레코드의 개수를 카운트 했을 때 2보다 큰 거. 결국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3명 이상. 그죠? 2보다 커야 되니까 3명 이상인 동아리를 검색하라 이거죠. 정답은 4번이에요. 동아리에 가입한 학생이 3명 이상인 2보다 커야 되니까 동아리를 검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되는 거고 같은 성명을 가진 학생 3명 아니고 동아리 3개 이상 가입한 학생 아니죠. 3개의 동아리 중 하나라도 가입한 이런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50번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룹 바이 다음에 조건은 바로 줄 때는 해빙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카운트 별표는 레코드의 개수다. 그래서 이보다 크니까 3 이상이 된다라는 거. 51번 다음 중 자료 분석에 매우 유용한 결과를 보여주는 크로스스텝 쿼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오랜만에 이제 옳은 것이 나왔네요. 1번 크로스스텝 쿼리는 값을 요약한 다음 세 가지의 집합 기준으로 그룹한다. 세 가지가 아니고 두 가지죠. 행과 열. 그죠? 두 가지. 두 번째, 열과 행이 교차하는 곳에는 숫자 값을 사용하는 필드만 선택 가능하다. 숫자 값만 사용하는 필드만. 요러면 좀 냄새가 나죠. 텍스트도 돼요. 숫자 값만 사용하는 이러면 안 되죠. 텍스트도 가능하다라는 거. 3번 크로스스텝 쿼리 작성 시 행 머리글은 최대 3개까지 필드를 지정할 수 있다. 맞아요. 51번의 정답은 3번이고요. 행 머리글 최대 3개까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 네 번째 크로스스텝 쿼리는 폼 또는 보고서 개체를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한다. 데이터 원본으로 사용하는 거는 테이블이나 쿼리 개체죠. 그래서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51번에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도 좀 신경 쓰시고요. 행 머리글 최대 3개 이 부분이죠. 52번 다음 중 쿼리문의 구문 형식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런 거 SQL문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insert into 그 다음에 뭐예요? 아이디하고 패스워드하고 이름하고 나이죠. age 집어넣겠다. 그래서 insert into values 이 명령을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는 거죠. 암기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결론이에요. 그렇죠? insert into values 에서 id A001 그 다음에 패스워드 1234고 name은 Kim 그 다음에 나이는 20 이렇게 1대1로 데이터를 갖다 입력할 때 사용한다. 맞고요. 두 번째 update set where update member set 나이를 갖다가 17로 세팅시켜라. 업데이트 하라 이거죠. 조건은요. where 다음에 id가 A001인 경우 조건 나이를 갖다가 age를 17로 세팅해라. 됐죠? 그 다음에 select 별표 distinct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네요. distinct가 나온 다음에 별표가 와야 되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는 52번이 정답 3번이고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어렵게 냈죠. 잠시 후에 또 보기로 하고요. delete from where id가 A001인 데이터를 갖다가 딜리트 해라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SQL문 살펴봤는데 SQL문은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기 때문에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바로 이 부분이죠. 시험 문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었죠. 자, 갖고 계신 교재 또 우리 본 강의 좀 참고하시는데 select from where 유형을 갖는다. 요거 좀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SQL 명령문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SQL 문장 마지막에는 세미콜론이다. 조심하시고요. 여러 개 필드는 콤마로 구분한다. 여러 줄 나눠서 입력할 수도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 바로 이 부분이죠. select 아까 O라고 distinct인데 그죠? 그 다음에 별표가 와야 된다라는 거. distinct라는 건 뭐예요? 검색 결과값 중에서 중복된 결과값 그죠? 그걸 갖다가 제거하겠다. 그래서 중복되는 결과값을 한 번만 표시하라. distinct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아까 그룹 바이 기억나시죠? 그룹 바이, 그 다음에 해빙. 오토바이들은 뭐예요? 오토바이.
정렬이죠, 정렬. ASC 오름차순, DSC 내림차순. ASC는 오름차순을 의미하고 생략하면 뭐다? 오름차순이다. 이것도 좀 조심하시고요. 됐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나왔던 거 실행 쿼리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외우셔야 됩니다. insert into values. 자, 중요한 문법만 좀 정리해 드리고요. 됐죠? 삽입. 그 다음 update set where. 됐죠? 그 다음에 delete 삭제, delete from where. 됐죠? 삭제문으로 테이블에 저장되어 있는 행을 삭제한다라는 거. 그래서 요 실행 쿼리 요 문법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insert into value as, 그 다음 update set where, 그 다음에 delete from where. 됐죠? 중요한 거 위주로 좀 정리해 드렸고요. (53번) 다음 중 폼에서 컨트롤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1번 여러 개의 컨트롤을 비순차적으로 선택하려면 컨트롤을 누른 채 원하는 컨트롤을 각각 클릭한다. 맞죠? 아니요. 컨트롤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시프트예요.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53번에 1번이 틀립니다. 2번 일정 영역의 컨트롤을 한 번에 모두 선택하려면 마우스로 선택할 컨트롤들이 다 포함되도록 해당 영역은 들어간다. 맞아요. 이렇게 되면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53번은 옳은 것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는 거고, 3번 정렬된 여러 개의 컨트롤을 모두 선택하려면 맨 위에 위치한 컨트롤을 클릭한 후 마지막에 위치한 컨트롤을 Shift를 누른 채 클릭. 안 돼요.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윈도우 탐색기처럼 그 개념이 아닙니다. 3번도 틀린 거고. 네 번째,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려면 이제 컨트롤 플러스 A 누르면 되는 거죠. 4번 본문 영역 내의 컨트롤들만 모두 선택하려면 컨트롤 A를 누른다. 모든 그 본문 영역이 아니고 모든 구역 컨트롤이 다 돼요. 컨트롤 A를 누르게 되면. 이게 틀린 말이죠. 그 53번의 정답은 이제 2번이다라는 거죠. 53번 같은 경우도 바로 이 부분이죠. 저희 교재에 폼이나 보고서에서 인접하지 않거나 겹친 컨트롤을 선택할 경우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할 컨트롤을 클릭해줘라라는 거. 됐죠? 또 모든 컨트롤을 선택하려면 컨트롤 플러스 A다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죠. 모두 포함되도록 사각형을 마우스로 그린다. 결국 드래그한다 그 얘기예요. 방금 전에 문제에서 풀어본 것처럼. (54번) 위로 올라가야 되네요. 다음 중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을 이용해서 테이블에 데이터를 가져올 때 적절하지 않은 파일 형식은 무엇인가? 텍스트 파일 가져올 수 있고 당연히 엑셀 파일도 가능한 거죠. 엑셀하고 엑셀은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 워드 파일 안 돼요. XML은 가능하고 워드 파일이라든가 아리한글 같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거.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기능에 54번의 정답은 3번이고, 이런 문제는 맞으라고 주는 문제니까 반드시 맞추셔야 돼요. 55번 부서 코드를 기본 키로 하는 부서 테이블과 부서 코드를 포함한 사원 정보가 있는 사원 테이블을 이용해서 관계를 설정하였다. 그러니까 부서 테이블에서는 부서 코드가 기본 키고, 또 사원 테이블에서는 이제 부서 코드를 갖다가 이제 포함해요. 가겠습니다. 다음 중 이와 관련된 관계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아주 길게 돼 있어요. 아무튼 옳은 거 찾는 겁니다. 조심하시고, 단 한 부서에는 여러 명의 사원이 소속되어 있고, 당연한 거죠. 한 사원은 하나의 소속이 된다라는 거죠. 가겠습니다. 1번 옳은 거를 찾는 거예요.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게 되면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는 사원의 부서 코드는 반드시 부서 테이블에 존재해야만 한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건 뭐냐면 깨끗해야 돼요. 완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려는 사원의 그 부서 코드를 입력했어요. 그러면 그 부서 코드는 반드시 부서 테이블에 존재해야 되는 거죠. 1번이 맞아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럼 2번은 왜 틀리는 거냐면,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게 되면 부서 테이블의 부서 코드가 바뀌는 경우 사원 테이블에 있는 사원의 부서 코드도 무조건 자동으로 바뀐다? 무조건은 아니죠. 언제?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가 설정되어 있을 때만. 그래서 2번은 무조건은 아니다. 3번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를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설정하지 않더라도 사원 테이블에 입력하려는 사원의 부서 코드는 반드시 부서 테이블에 존재해야만 한다.
항상 참조 무교성 유지로 설정하지 않았는데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4번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항상 참조 무교성 유지로 설정하지 않더라도 이렇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래서 55번의 정답은 1번이 된다라는 거죠. 56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테이블에 입력된 날짜 필드의 값을 2015-10-13과 같은 형식으로 표시하고자 할 때 테이블의 디자인 보기에서 지정해야 할 형식 속성 값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자, 이렇게 생긴 건 간단한 날짜예요. 이건 여러분들 좀 머릿속에 넣어 두셔야 되겠죠. 이 문제는 2016년 3월 바로 똑같이 56번 문제로 또 출제가 돼요. 똑같습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됐죠?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린 거예요. 5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필드 이름은 안 좋지만 데이터 형식을 제가 이제 날짜, 시간을 준 경우 이 아래 부분에 형식에 보면 지금 간단한 날짜 이렇게요. 됐죠? 기본 날짜는 2007-06-19 오후 5시 34분 23초 이게 기본 날짜고 자세한 날짜는 2007년 6월 19일 화요일 이렇게 그다음 보통 날짜는 07년 060 19일 이렇게 그다음 간단한 날짜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다음 간단한 시간도 이렇게 나타내고 자세한 시간은 오후 이렇게 그 다음에 초까지 보통 시간은 그냥 오후 5시 34분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바꿔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57번 다음 중 테이블에서 필드 이름 지정 규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무엇인가? 옳은 것은 필드 이름의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없다? 있어요. 옳은 것을 찾는 거니까 아니고 2번 테이블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필드 이름으로 지정할 수 없다? 있어요. 3번 한 테이블 내에 동일한 이름의 필드를 2개 이상 지정할 수 없다. 이건 맞죠. 한 테이블에서 동일한 필드 이름 2개는 안 돼요.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4번 필드 이름에 문자, 숫자, 공백, 특수 문자를 조합한 모든 기호를 포함할 수 있다? 없다죠. 57번 같은 문제는 바로 이 부분 보겠습니다. 필드 이름 지정, 그 다음에 테이블 이름 지정. 필드 이름이나 테이블 이름이나 공백을 포함해서 64까지 가능해요. 마찬가지 테이블도. 그 다음에 필드 이름 첫 글자는 숫자로 시작할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침표, 느낌표, 대괄호를 제외한 특수기호나 숫자, 문자, 공백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 조심하시고요. 아울러 필드 이름과 테이블 이름은 동일하게 지정 가능하다. 이거 여러분들 별표 쳐드릴게요. 조심하시고 공백으로 시작하는 필드 이름은 줄 수 없다. 조심하시고 또 테이블 내에 필드 이름이 중복될 수는 없다. 우리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죠. 같이 좀 알고 가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테이블 이름도 64자까지 가능한 거고 테이블 이름과 필드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있다. 방금 전에 했던 부분이고 그죠? 근데 여기 조심하실 게 또 하나 있어요. 테이블 이름과 쿼리 이름은 동일하게 설정할 수 없다. 이거 여러분들 또 별표 쳐드리겠습니다. 됐죠? 나머지는 같은 내용이니까. 자, 58번 다음 중 폼 작성 시 속성 설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라는 거죠. 첫 번째, 폼은 데이터의 입력, 편집 작업 등을 위한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로 테이블, 쿼리, SQL문 등을 레코드 원본 속성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고요. 두 번째, 폼의 제목 표시줄에 표시되는 텍스트는 제목 표시줄이죠. 이름 속성을 이용해서 변경할 수 있다. 이름이 아니고 캡션이죠. 캡션. 58번의 정답은 2번이고 폼의 보기 형식은 기본 보기 속성에서 단일 폼, 연속 폼, 데이터 시트,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그 다음에 분할 표시 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맞고요. 네 번째, 이벤트 작성을 위한 작성기는 식 작성기, 그 다음에 매크로 작성기, 코드 작성기 중에서 선택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58번에 2번은 이름이 아니고 캡션이다라는 거. 59번 가겠습니다. 만들기 탭의 폼 그룹의 명령을 이용해서 폼 보기와 일단 폼 보기가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보기를 동시에 표시하는 폼을 만들고자 한다. 다음 중 가장 적절한 폼 만들기 명령은 무엇인가? 이건 문제 안에 답이 있거든요. 폼 보기가 나타나고 바로 밑에 데이터 시트 보기. 그죠? 뭐예요? 폼을 분할해서 나타낸 거죠. 그래서 여러 항목, 폼 마법사, 모달 대화상자 아니고 폼 분할.
그래서 59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저희 59번 같은 경우는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만들기의 폼에 가면 폼 분할이 있지 않습니까? 왼쪽 구역의 데이터 시트를 표시하는 분할 폼을 만들고 아래쪽 구역의 데이터 시트에서 선택한 레코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폼입니다. 바로 이거죠. 데이터 시트 부분, 그 다음에 이게 폼. 폼이 이렇게 분할되어 있다. 그래서 폼 분할. 됐죠? 60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폼 마법사를 이용해서 폼을 작성할 때 폼의 모양을 지정하기 위한 선택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컬럼 형식 해당되고요.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이거 있지도 않아요. 60번의 정답은 일단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그 다음에 맞춤 다 맞고 나머지 하나 테이블 형식이거든요. 자, 이것도 제가 이미지를 캡처해 놨으니까 보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폼 마법사에서 폼의 어떤 모양을 지정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컬럼 형식, 그 다음에 테이블 형식, 우리 문제에서는 피벗 테이블로 나왔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 그 다음에 맞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됐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2015년 10월 17일 날 시행된 데이터베이스 일반 문제풀이까지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기출문제풀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